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차 그랜저, 더 뉴 그랜저 신차 발표회 및 시승 행사가 열리고 있는 날입니다. 자, 일단 첫 느낌. 예전에도 이 3.0L 그리고 3.3L 그랜저나 K7을 몰았을 때 느꼈던 그런 가벼움들, 상당히 가볍게 차가 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용합니다. 자, 이제 바깥에 차들이 보이죠? 흰색이 엄청 깔끔하네. 근데 차가 뒤에가 좀 들려있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네요. 뒤에가 이렇게 오므라드는 느낌이 좀 CLS나 뭐 독일차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차 끝부분 범퍼가 좀 들려있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조작감, 터치가 엄청 빠른 것 같진 않은데 살짝 느리죠. 이렇게 하면 따라오는 게 그렇게 샥 오진 않죠.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처럼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여느 브랜드의 디스플레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들, 버튼류 늘리는 감각도 괜찮아요. 일단 가죽이 이 엉덩이 부분, 그리고 무릎, 허벅지 닿는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는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애초에 그랜저 설계할 때, 이 IG 설계할 때도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좀 낮췄어요, 기존 모델보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도 좀 낮춰놔서 차의 무게중심이 낮게끔 만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거든요. 그런 느낌이 그대로 더 뉴 그랜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잘 붙고 정숙성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급은 사실 정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 유리만 이중접합 유리가 사용이 됐다면, 그랜저는 뒤쪽 유리도 이중접합 유리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밀폐된 느낌이 들거든요. 바깥에 차 지나가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컴포트 모드로 지금 5분 달렸죠. 5분 달렸는데 굉장히 푹신해요. 이거는 딱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대형차 승차감, 약간의 이렇게 바운싱을 허용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주행 모드를 이제 에코에서 이제 스포츠로 바꿔 볼게요. 네, 스포츠로 바꿔도 이렇게 도로 이음새 지날 때, 그리고 요철 지날 때 보면 컴포트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합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는 무름감이 있네요. 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IG보다 좀 커지다 보니까 물렁물렁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페달 반응이 상당히 날이 서 있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이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도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소나타의 그런 2.0 CVVL 뭐 이런 누 엔진, 이런 엔진과는 소리 성향도 많이 달라요. 일단 가속을 급격하게 하면 이 차가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나가긴 하는데 앞이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언제나 오른쪽으로 휜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앞쪽에 접지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들어요. 지금 시속 80km로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 타이어 소음이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실내에서 가장 거슬린다고 할 수 있는 소리는 노면 소음이네요. 그나마 지금 신기한 게 사이드미러 쪽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아요. 90km로 속도를 맞춰 놓고요. 자, 이제 버튼 조작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조향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특별히 또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앞차와의 거리도 조절해주고 차선도 스스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정 가운데에 차를 넣어주기도 해요. HD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어시스트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딱 고속도로만 됐는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가능합니다. 자유로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여기서도 좀 빠른 속도로 내가 진입을 하고 있으면 과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 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여줘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손을 좀 프리하게 냅둬도 되고 발을 안 밟을 수도 있습니다. 80km로 달릴 때 회전수가 뚝 떨어졌죠? 기어가 한 단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1250rpm 정도를 유지합니다. 시속 80km 정도면 자동으로 8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 소리가 소나타보다는 훨씬 좋고요. 아무래도 6기통이다 보니까 그 4기통짜리 엔진보다는
훨씬 더 괜찮습니다. 반응도 시원시원해요. 뭐 스포츠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전수를 5000 이상으로 높여가면서 달리면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이제 레드존까지 찍을 때 그리고 다시 변속될 때의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 걸었을 때 회전수가 빠르게 치솟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가속을 할 때 느낌은 괜찮아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막 엄청나게 다운사이징을 해서 터보 엔진을 넣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그 배기량이나 엔진 기통수가 좀 작용하는 힘이 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현대차 좀 아쉬운 부분이 디스플레이가 서로 연동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도 이 가운데 부분들 쪽에다가는 뭔가 제가 넣고 싶은 아이콘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구성이 돼 있긴 해요. 컨텐츠 구성이 돼 있긴 한데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어떨까. 독일 차들 보면 여기 지도도 쫙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대차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LCD를 더 다이나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랜저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은 K7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임팔라 뭐 이런 차들도 있지만 임팔라는 그렇게 판매 대수가 높지도 않고, 일본 차의 뭐 캠리, 어코드 이런 차들은 뭐 한국에서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소비자들께서 많이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였는데, 지금 신형 그랜저, 이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들과는 확실히 좀 차원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예전에 그 그랜저 IG 나왔을 때만 해도 와, 이제 국산차가 일본 차는 그냥 다 따라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일본 중형차들을 산리율을 거의 없애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이런 실내 소재 마감은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조 가죽을 이제 곳곳에 덧대놨어요. 사실 독일 프리미엄 뭐 3시리즈 C클래스도 이 윗부분까지 인조 가죽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다 인조 가죽으로 꼼꼼하게 해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차별화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 현대차에서 봤었던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독립하기 전에 이제 현대 제네시스가 있었잖아요. 그 차가 이제 고급차 그리고 약간 스포티한 차를 지향하면서 나왔는데 그 차보다 더 고급스러워요. 지금 요즘 나오는 G70과 비슷한 수준? 그래서 K7이 안타까운 게, 사실 K7에 있는 기능은 전부 다 들어갔고 K7만큼 커졌고, 그리고 엔진도 더 큰 엔진이 들어가고 힘이 좋은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편의 장비 이런 것들도 K7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물론 가격은 그랜저가 조금 더 비싸요, K7보다. 하지만 K7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장점까지도 이제는 한 번에 다 안았다는 게 이 더 뉴 그랜저의 큰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취향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예전에는 그랜저나 K7이나 좀 비슷한 취향으로 갔다면 이제는 K7은 확실히 좀 연령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랜저보다. 그랜저는 이제는 30대 중반 밑에까지도 어떻게 보면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된 느낌이거든요. K7은 이제 우드를 하면서 좀 나이가 든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확실히 세련된 느낌, 그리고 젊은 느낌이 강해요. 그랜저의 핵심은 이 디자인 변화, 이 헤드램프와 그릴의 변화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미 유출된 사진으로 굉장히 뭐 마름모 그랜저다, 마름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이 크게 막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막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헤드램프와 이 그릴이 한 덩어리로 있는데 이게 차체와 완벽하게 매치된 느낌이 크진 않거든요. 근데 어색한 느낌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들이 멋있어요. 이렇게 마름모 안에 마름모를 이게 또 넣은 이제 패턴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이게 흰색이라고 하시는데 흰색이 아닙니다. 새롭게 추가된 컬러예요. 그리고 그랜저 중에서도 최상위 트림, 이제 캘리그래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크림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굉장히 밝을 때는 흰색으로 보이고, 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헤드램프가 딱 여기에 꽂혔을 때는 은색으로 보여요. 휠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크기도 17, 18, 19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트윅스로 휠을 하나 또 고를 수 있어요. 레이즈 휠을 고를 수 있는데 그것까지 고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타는 이제 트림은 19인치가 적용이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톤보다 투톤 컬러로 돼 있는 휠이 있거든요. 그 휠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쪽 마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소재도 이 휠하우스의 앞쪽
그리고 이 뒤쪽 소재가 달라요. 조금 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음들을 좀 방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미쉐린 타이어, 수입 타이어를 선택해서 옵션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K7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그랜저보다 조금 더 크다, 그리고 대형차 느낌이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랜저랑 K7이랑 5mm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휠 베이스가 40mm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K7보다 휠 베이스가 더 깁니다. 그래서 좀 비율적으로 훨씬 더 나아졌다고 하고, 디자인도 더 스포티하게 차를 더 길어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는 이쪽 C필러 부분이에요. 이 DL5라고 하는 이 가니쉬 부분이 이 끝에 디자인이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좀 치켜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치켜 올라가는 형태를 하는 브랜드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BMW 같은 경우가 이 위에가 더 길죠.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인데 좀 차가 역동적으로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렇게 필러를 따라서 쭉 내려오고 이 끝부분도 이렇게 두껍게 처리를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조금 고급차, 그리고 정중한 자동차,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대망의 뒷모습. 가로로 등을 잇는 디자인은 뭐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 차량 외부 끝단까지 연결되어 있는 한 선으로 쫙 연결되어 있고, 이 느낌이 이렇게 꺾인 느낌이 살짝 아우디 A7 느낌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차체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런 라인이 기존의 그랜저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머플러는 지금 네 방으로 뚫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쪽 부분만 진짜예요. 좀 불안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바깥쪽은 가짜입니다. 이 현대마크 위쪽 누르면 트렁크가 열려요. 짐이 굉장히 많은데 기내용 캐리어가 딱 한 이 정도 되거든요. 60-70cm 정도 되는 박스가 끝까지 들어가면 한 50cm, 40cm 정도 공간이 나와요. 많은 짐을 넣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소나타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애초부터 트렁크가 꽤 넓은 자동차예요. 전륜구동 베이스고 엔진이 뭐 캐비님이랑 상당히 가깝게 있고 실내 공간이 워낙 넓은 차였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이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특히 가로폭이 이전 차보다 좀 넓어졌거든요. 그리고 시트는 접히지가 않는데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제 스키스루가 있어서 뭐 긴 짐, 정말 스키를 이렇게 쭉 넣겠다 하시는 분들도 뭐 쉽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나타도 그랬지. 소나타도 여기가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도 램프를 좀 입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날카롭긴 하죠. 일단 제가 시트 포지션 맞춰 놓은 건데 이거 아마 시동을 걸면 더 앞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충분히 넓은 공간은 나오고 있습니다. 뒷자리 공간이 뭐 주먹으로 제일 무의미할 정도, 이 태블릿이 하나가 딱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머리는 제가 아까 리뷰 영상 찍을 때도 그랬지만 그렇게 광활하지 않아요. 머리 공간에. 이게 전고는 K7이랑 동일하거든요. 머리 공간이 막 엄청나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파놨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파놔서 머리가 닿진 않아요. 닿지가 않는데 신장이 크신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 위에 소재가 너무 좋아요. 스웨이드 재질을 쓰는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 만졌을 때 촉감이랑 이 눌렀을 때 쿠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 소나타의 이 헤드라이너 소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랜저는 훨씬 더 좋네요. 이런 필러 부분까지도 마감을 상당히 잘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수동식 햇빛 가리개도 있습니다. 뒷자리 각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조금 살짝 눕혀져 있고, 시트가 보실 때 이 등받이 부분이 쏙 들어가 있죠. 이쪽이 들어가 있고 등이 닿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이것도 최고급 트림에 적용되는 쿠션인데 감촉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찍찍이로 떼어낼 수도 있어요. 잠깐만, 떼어내서 여기다 하면 더 좋지 않나?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구나. 네, 뒤쪽 헤드레스트가 더 작기 때문에 앞쪽에는 안 껴지네요. 일단 앞쪽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인데 밑받침의 높이나 등받이의 각도가 상당히 편안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팔 높이도 적당하고요. 암레스트의 높이도 이쪽 도어 패널에 있는 팔걸이 높이와 거의 비슷하게끔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앞쪽에 컵홀더도 있어요. 작동하는 느낌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이 안쪽에도 마감을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그리고 스키스루는 이런 식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폴딩은 안 되고 스키스루만 있습니다.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이쪽 필러 부분에도 송풍구 하나 마련해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별도로 뒷부분에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앞에서 나오는 에어컨이 그대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웰컴으로 이렇게 두 군데 산만하게 현대가 들어오니까 좀 거슬리네. 와, 이런 소재감은 정말 좋고, 아니 플라스틱이 되게 맨들맨들해요. 룸미러는 이 모서리 부분이 좀 까끌까끌하긴 한데 상당히 맨들맨들합니다. 이제 하이패스도 이제 위로 왔죠. 블루링크 이 SOS 이거 사고 나서 에어백 터지면 자동으로 전화 오는 것들 기능도 있고, 빌트인 캠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벤츠나 아우디 같은 그런 뭔가 딱 체결감이 드는 느낌은 아닌데 근데 이 정도면은 문 여닫는 느낌이 꽤 좋은 편이네요. 뒷창문 원터치인지, 준이야 뒷창문 한 번만 열어줄래? 네, 뒷창문도 원터치로 열리고 살짝 남기는데 열면 위험한 속도 느려지겠죠? 그러진 않네. 이 차는 기어 레버가 없잖아요. 그만큼 패들 시프트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금속은 아닌 것 같은데 패들 시프트의 느낌도 좋아요. 이렇게 바느질을 보여주는 것들도 좋아졌죠. 이 주행 모드 버튼, 이 플라스틱 버튼이 조금 질감이 떨어집니다. 누르는 감촉이나 겉의 표면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원가를 좀 줄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로 이렇게 굴곡을 만들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격이 생길 수도 있고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그들은 하나로 짭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파팅 라인이 있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줄로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짝으로 안 하게 되면 지금도 얘가 좀 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좀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조립할 때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판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내비가 플로팅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뒷부분과 인조가죽 사이의 그 빈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곡선에 이렇게 파팅 라인을 줘서 만든 부분인데 이 곡선도 뭔가 틀어지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자, 공조 시스템 바람 세기, 바람 세기는 터치로 하고 공기청정 모드, 에어컨 모드 이런 것들도 터치로 가능합니다. 느낌이 괜찮아요. 그리고 소리까지 나기 때문에 내가 딱 조작을 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기본 모델에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왼쪽 디지털 클러스터가 옵션 트림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자, 노래 듣고 있죠. 올드스쿨인데 제대로. 자, 퀀텀 로직 서라운드 사운드. 자, 이런 효과 같은 것도 퀀텀 로직 서라운드 시스템을 하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려서 마치 스피커의 위치는 동일한데 스피커들이 서로 나뉘어진 느낌. 괜찮은데요? 저는 V자 세팅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실내 색상은 까만색입니다. 블랙이에요. 자, 이 정도 들으셨고,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해요. 그리고 USB 단자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보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쪽 부분을 접으면 되죠. 전자식 기어 버튼이 달리면서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기어 버튼 요 금속이잖아요. 이거는 금속이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도 다 일체감 있게 마감을 해줬으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컵홀더도 2개가 마련이 돼 있고 이것도 더 고급차 레벨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한쪽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플라스틱에 괜히 이제 절개 한 번씩 넣었죠. 이것도 다 돈인데. 저희는 시승차가 구해지는 대로 그랜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뭐 연비나 뭐 밑에 하체 부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 눌러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신차 소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